자, 흔히 있을 때 잘하자라는 말이 있죠. 늘 우리와 함께했고 항상 그 자리에 있었기에 오히려 그 소중함을 몰랐던 것들이 있습니다. 두 기자님은 잃고 나서야 이제 뒤늦게 아쉬워했던 것들이 있나요? 저는 젊음이요. 젊음이요. 저 죄송한데 젊음은 잃은 지 꽤 오래되지 않았나? 아니야. 내가 알기로는 한 얼마 안 됐어. 15년 된 걸로 알고 있어. 얼마 안 됐어. 아까 대기실에서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랐어요. 그걸 겪고 나는 얼마나 놀랬겠냐고. 턱걸이 아니 뭐야 저 푸시업을 매일매일 하기로 네. 했는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작심삼일이었나 보다 했더니만 근데 오른쪽 팔꿈치에 관절염이 왔어. 아니 그게 그러니까 너 슬픈 분위기 만들지 말고 지금 그런 거 아니니까. 여기서 웃어 그러면? 괜찮아. 뭐 없습니까? 저는 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머리털이에요. 아니 나 오늘 아니 왜 농담을 할 수 없게 만드냐고. 아니 난 농담이야. 왜 이렇게 이번 특종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 19입니다. 환경 오염으로 인해 잃어버린 푸른 하늘, 더 이상 살 수 없는 황폐해진 땅, 또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 등 이 지구상에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전통과 문화, 우리의 추억과 미래까지 영영 잃어버리기 전에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특종들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특종 소개 전에 두 기자님들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지금 제 귀가 이상한가요? 정답! 전국 노래자랑. 저 이렇게 노래를 세상에 잘 이런 불러주는데 일이. 모르는 거예요? 아무튼 이 송아지 아시죠? 뭐라고? 이 노래. 왜 이렇게 목이 메어 있어요? 이 노래 아냐고요. 노래는 알지. 아니, 근데 음은 처음 들어봐. 자 들어보세요. 네. 제가 뭐라 했어요?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죠. 훨씬 듣기 좋네요. 이 얼룩송아지가 크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얼룩소. 우리가 잘 아는 정지용 시인의 시 향수에도 얼룩배기 황소가 등장합니다. 얼룩배기. 잠깐만. 얼룩배기 나 황소요? 여기 약간 메시지 캐치했어. 우리나라 토종소가 얼룩소라는 얘기? 일제 시절 그 시 쓰던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럼 일제가 또 뺏어갔어? 또 난장판을 해놓은 거야? 이 동요와 시에 등장하는 이 얼룩소의 정체는 지금은 우리에게 생소하지만 엄연히 우리 토종소의 하나인 칡소입니다. 아, 칡소. 이름 들어봤죠? 들어봤어요. 이름 네. 들어봤어. 호랑이 같네, 호랑이 같아. 와 대박이다. 아니, 들어는 봤는데 처음 봤어요. 자, 이 칡소는 과거 농사일에도 동원되고 수라상에도 오르며 우리에게 친숙한 황소 그리고 흑소와 함께 2000년 동안 길러온 우리나라의 재래소입니다. 정말? 그런데 동요와 시에 등장할 정도로 친숙했던 이 칡소가 우리에게 생소해진 건 물론 이제는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어디 갔어? 1938년 일제강점기. 아 진짜. 당시 일제는 우수한 맛을 자랑하는 한국 전통 소들의 눈독을 들였고요. 아유, 칡소, 흑소 이런 우리나라 소를 무려 150만 마리나 일본으로 반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앞으로 젓갈색의 황소만 조선의 소다. 다양한 한우 품종 중에 오직 황소만을 한우로 인정하는 모색통일 심사 표준법을 강행했습니다. 아, 지네가 왜? 일제 만행으로 우리의 칡소와 흑소는 잡종으로 취급, 황소를 제외한 수많은 소가 외면받고 말살된 겁니다. 아니, 왜? 아니, 그러니까 한우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 누런 황소만 떠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얘네들로 인한 건지 몰랐어. 그러니까. 이게 다시 칡소가 안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일제에 의해서 씨가 마른 칡소는 고작 100여 마리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1996년에 충북 지자체에서 칡소 복원 사업을 진행했고요. 하지만 4천여 마리까지 늘어난 칡소는 오랜 세월 개량된 황소에 비해서 중량이 덜 나가고 사육 기간도 길어서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그렇구나. 지난해 기준 3천여 마리로 다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흑소를 개량해서 전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며 사랑받고 있는 품종이 바로 와규입니다. 그래. 일본산 소고기라고 알고 있는데 네. 이 와규가 일본 문화재청에 따르면요. 흑소는 14에서 16세기 조선반도에서 노래,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와규로 일컬어진다. 일제 강점기 일제에 의해 칡소와 함께 반출됐고 한때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우리나라의 흑소가
일본에서 품종 개량한 와규가 된 겁니다. 야, 이건 몰랐네. 아, 이게 너무 분야를 안 가리고 뺏어가니까 닥치는 대로 다 뺏어갔네. 헛웃음밖에 안 나와. 그렇습니다. 일제 수탈로 명맥이 끊길 뻔했던 흑소는 1993년부터 제주축산진흥원과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체계적인 혈통 관리와 사양 관리를 통해 복원을 시작했고요. 최근 충북도에서는 사라질 위기에 처한 칡소를 황소와 교배해서 개량 칡소를 증식, 2025년까지 칡소의 수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 19, 8위 공개합니다. 긴급 보호가 필요한 제6의 의사. 저희가 여름 특집에서 베일에 쌓인 크메르 제국과 앙코르 문명의 도시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죠. 그런데 도시의 흔적과 멸망 이후, 앙코르와트의 정확한 기원 등 아직도 많은 것이 미스터리인 가운데 크메르 제국에 얼마 남지 않은 이 유산마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켜야 할 크메르 제국의 문화유산은요, 약 1000년 전인 9세기경부터 이어져 온 크메르 제국 왕실의 가면극입니다. 진짜. 가면 쓰고 하는 공연이 있는 나라는 많은데 여긴 또 완전 다르네요, 스타일이. 아니, 느낌 다르네. 어느 나라는 정말 가면극이 오랜 세월 전승되는 것 같아요, 계속. 인간문화재 분들을 통해서. 네, 크메르 제국의 가면극은 원숭이 탈을 비롯해 화려한 가면과 또 남성 무용수들로만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고요.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태국에도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각각 라콘 꼴과 또 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또 그 아들에게로 수세기에 걸쳐 계승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크메르 제국의 가면극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며 2018년 유네스코에 의해 긴급 보호가 필요한 무형 문화유산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요? 야, 이것도 그러면 9세기면 뭐 1000년이 넘었잖아요, 전승된 지가. 근데 어쩌다가 갑자기 사라질 위기를 맞은 거예요? 전승자가 없어졌나? 자, 그 이유. 사실 이 가면극은 크메르 제국의 자야바르만 7세 사후인 12세기경 수도 이전 과정에서 사라진 뒤 일부 마을에서 구전으로 이어져 왔고요. 20세기가 되어서야 부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인 1948년 평화를 기원하는 목적으로 공연한 것을 계기로 다시 명맥을 이어가나 싶었지만요. 예술은 혁명의 적이다. 모두 처형해라. 1970년에서 80년대 당시 캄보디아의 급진 무장 세력 크메르 루즈가 지식인과 예술인을 단합한 일명 힐링 필드 학살을 벌인 때문에 가면극 무용수들 포함해 약 200만 명의 예술인들이 목숨을 잃었고요. 당시 학살에서 10명 남짓한 전승자만이 생존. 가면극의 계승이 어려워지며 사라질 위기에 처합니다. 저 10분마저 없었으면 아예 없어질 뻔했네요. 그렇죠. 네. 가뜩이나 카메르 제국 관련된 유산은 많이 남아있지도 않은데. 맞아. 한 제국의 시대와 문화를 자기 손으로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를 끊어버린 거죠. 현재 캄보디아에선 살아남은 소수의 전승자들과 청년들은요, 구전으로 전해오던 가면극을 기록하고 있고요. 캄보디아와 태국의 소수의 극단과 일부 대학에서 후대 가면극을 계승하는 등 크메르 제국의 유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 19, 7위를 공개합니다. 2021년 3월에 전해진 충격 보도. 마지막 남은 아마존 주마족 아루카 주마가 사망. 아, 그럼 주마족이라는 족이 아예 없어진 거예요. 인류에서 없어진 건가요? 네. 과거 18세기까지만 해도요, 주마족은 그 수가 15,000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외지인의 대학살과 외지인이 옮겨온 전염병으로 인해 점차 부족원이 줄게 됐고요. 1934년에는 100명, 1964년엔 6명. 이 쇠락의 역사를 밟아오다가 결국 1999년 아루카는 주마족의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마지막 남성이 됐었던 겁니다. 아직 주마족 여성 4명이 남았지만 3명은 모두 다른 부족과 결혼한 데다 주마족은 관습에 따라 남성만이 대를 이을 수 있기 때문에요. 주마족은 사실상 절멸, 주마족의 언어와 문화가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질 운명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럼 저 마지막 남성은 어떻게 사망한 거예요? 주마족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루카는요, 정말 안타깝게도 벌목군과 채굴꾼이 퍼뜨린 코로나19에 감염됩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주마족뿐 아니라 아마존 열대우림 인근에 거주하는 100여 개의 원시 부족들이
광산 개발과 산림 벌채를 하려는 비원주민들의 방문으로 코로나19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 3월 기준 원주민 5만여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요. 결국 900명이 넘는 원주민들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브라질이 코로나19에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이제 원주민들한테까지 퍼진 것 같아요. 저렇게 원주민의 문화와 삶을 또 빼앗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조금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원주민들은 지구 전체 인구의 5%도 채 안 되지만요. 이들은 수천 년간 환경 변화, 기후 변화에 자체적으로 적응하며 생존, 그렇게 생물 다양성을 지켜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아마존 열대우림의 생태계가 풍요로울 수 있었던 이유가 원주민들의 토착 농업 덕분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외부의 요인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원주민들, 앞으로는 자연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 19, 6일 공개합니다. 방치된 모모모 문화재. 서울시 종로구 한 음식점 야외 주차장. 무성한 잡초들 사이 덩그러니 놓인 석탑 하나. 통일 신라 시대에 건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석탑은 울타리는커녕 표지판도 없어서 언제 이곳에 오게 됐는지, 왜 왔는지 그 누구도 정체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뭐야? 아니, 통일신라는 최소 7세기, 8세기 뭐 그때 건데 아니 저기 저렇게 방치돼 있다고요? 그게 되나? 위에는 또 훼손됐어, 위에. 위에 날아갔네 이미. 그리고 전남 해남군에서는 바위에 음각으로 불상을 조각한 마의 열의 좌상이 훼손된 채 발견됐는데요. 훼손 시기 파악은커녕 복원 과정에서 2차 훼손까지 발생한 채 그대로 방치. 저거 왜 그냥 놔둬? 아니 근데 발견은 늘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냥 방치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문화재들이 이렇게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이유, 바로 이 문화재들이 비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입니다.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는 크게 규정 관리되는 지정 문화재와 등록 문화재, 그리고 별도로 규정 관리가 되지 않는 비지정 문화재로 나뉘는데요. 비지정 문화재는 예산과 인력 문제로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관리가 안 될 뿐더러 심지어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안 돼 있다고 합니다. 지정 안 됐다고 저렇게 놔둔 거예요? 그 뭐 차별하는 거예요? 와. 가치가 없지 않잖아요. 아무리 지정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비지정 문화재라고 해서 역사적 가치가 없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직 학술적 연구가 이뤄지지 않은 것들은 오히려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원석으로 연구와 조사 끝에 지정 문화재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모르기 때문에 방치한 거네요. 모르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때서야 같이 알게 되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전국에 또 저런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비지정 문화재는 전국적으로 약 25만 점에 달합니다. 2006년부터 2018년 말까지 확인된 도난 문화재 가운데 78.9%가 비지정 문화재였다고 합니다. 이 비지정 문화재의 가장 큰 문제는 관리 체계가 없다는 건데요. 관리 체계가 없다 보니 도난은 물론이고 재난이나 훼손, 보수에 대한 대응 기준이 없는 겁니다. 훼손해도 뭐 얼마나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기준이 아예 없군요. 가치를 모르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실제로 2015년 제주도 서귀포시 예로부터 잡녀와 어부들이 제사를 지내던 신당 무수물당이 한 주민이 보수를 한다며 시멘트를 사용해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이고 시멘트라니. 시멘트가 웬 말이냐. 아유. 아, 이렇게 중간중간에 덧댔네. 덧댔네, 저거. 선조들이 남긴 모든 문화재가 소중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두 지정문화재로 등록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관리 체계라도 갖춰야 우리의 문화유산과 그 가치를 오래도록 보존할 수 있지 않을까요?